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오늘은 방송 목적상 짧게 제가 지금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당의 사전 득표수 A가 만들어진 공식 드디어 나왔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공식에 따라서 실제 득표수를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과 같이 지금 더불어당의 사전 득표수 A를 만들게 된 공식을 제시한 분이 나왔는데요. 그분의 닉네임은 루이킴이라고 하고 도태우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x 곱하기 그리고 큰 대괄호 하고 1-y 곱하기 소괄호 1- 분모의 1 나누기 zn 그리고 소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이 공식을 통해서 A 후보의 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A 후보는 누구냐면은 더불어당의 후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제 그 사전 득표수 A를 찾아가는 과정을 제가 이 영상에서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VON 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VON 뉴스 이곳은요 인터넷 그 언론사인데요. VON 뉴스라는 곳을 여러분들도 많이 가셔가지고 뉴스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구독하시고 VON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VON 뉴스에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VON 뉴스 동영상 탭에 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현재 올라와 있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올라와 있는 영상, 지금 서버와 프로그램 보전 시급 방정식 도출로 개표 조작 증명한 로이킴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영상에 있는 자료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디오 서버와 프로그램의 보전 시급 방정식 도출로 개표 조작 증명한 로이킴 해서 VON 특별 인터뷰라는 내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따르면은 도태우 변호사가 이 로이킴이라는 분과 함께 실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득표수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공식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 공식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시한 로이킴이라는 분의 설명을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따라서 가면은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더 쉽게 그리고 제가 직접 시연해 드리는 부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VON 뉴스에 해당 뉴스를 찾아가 보시면은 4월 29일자에 올라온 뉴스고요. VON 특별 인터뷰 서버와 프로그램 보존 시급 이 뉴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관련된 자료를 링크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그 기사 하단에 보면은 드라이브 구글.com에 직접 데이터를 다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20대 총선 데이터와 공식풀이 그리고 선거 시뮬레이터 설명서 지역별 가중치 목록이라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는 이 VON 뉴스에 따르면 대구 법원에 선관위 서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 30일 오늘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지금 이 로이킴이라는 분이 제시한 근거 방정식을 가지고 개표 조작을 증명한 로이킴의 이 근거를 대구 법원의 선관위 서버 보전 가처분 신청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데이터 소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이렇게 해서 신청인 도태우, 피신청인은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경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들은 기재 서버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 위 서버에 보관된 자료와 데이터를 소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신청 이유는 상상을 초월한 디지털 방식의 부정선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웹서버는 2020년 5월 1일 임차 기한 종료로 전체 내용 서거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인을 원고로 하고 피신청인들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 무효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핵심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 위 서버에 보관된 자료와 데이터가 소거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신청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통계상의 오류 16대 20대 총선은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온 이런 통계 그래프를 보였는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가운데 기준선을 중심으로 표를 잃은 후보와 당과 표를 얻은 당 양쪽에 극명하게 갈린 이 통계상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사전투표를 어떻게 수식을 통해서 사전투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 사전투표의 A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득표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로이킴이라는 필명의 로이킴이라고 이제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제시한 방법을 통해서 개표 조작을 증명한 것으로 보이는 그 공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로이킴 수식자료라는 드라이브 공개된 드라이브에 가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여기에 따르면은 공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A 후보의 표, 물론 이 A 후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공식은 x 곱하기 큰 대가로 1-y 곱하기 소가로 1-1 나누기 zn 소가로 닫고 대가로 닫고 라는 공식이 되고, 이것을 다시 공식을 좀 더 요약하면은 x-xy 플러스 xy 나누기 zn 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x는 총 사전 투표수를 의미하고 y는 A 후보를 제외한 당일 지지율의 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z는 조작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조작 비율은 고정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은 지역구 가중치로 변동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 영상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자료는 사전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과 가능성을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따르면은 총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소 X가 있고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생각하는 다른 후보의 가상의 사전투표수 합 XY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 빼기 XY는 프로그램이 생각하는 A 후보의 가상 사전투표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주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오는 량 XY 나누기 ZN 이 수를 통해서 A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가 산출되게 됩니다. 이 가상의 사전투표수란 당일 지지율만큼 사전투표 역시 최소한에 획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이터입니다. 곧 기준값이 되고 기준으로부터 최대 몇 표 중에 한 표를 가져올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복잡한 계산식이 많이 복잡하지는 않는데요. 이 계산식을 통해서 실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거 시뮬레이터라고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것은 로이킴이라는 분께서 만들어 주신 선거 시뮬레이터입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이 선거 시뮬레이터에 대해 계산식을 다 입력을 해놨고, 그 입력한 계산식에 따라서 A 후보의 표가 자동으로 산출되게끔 이렇게 수식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이 지금 보시는 요 엑셀 수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x 곱하기 1-y 요 값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로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로이킴이 올려준 로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에 따르면은 지금 종로구 1후보, 이게 A 후보를 말합니다. 이 A 후보가 여기 보시는 이 노란색에 칠해진 후보가 A 후보고요. 이 A 후보의 득표수를 이 공식을 통해서 찾아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당일 지지의 총 합은 A 후보와 B 후보, 1후보, 2후보, 3후보, 즉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제3당, 세 번째 당의 후보까지만 총합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합이고, 당일 지지, 당일 투표를 받은 당일 지지 투표수는 종로구에서는 이낙연이 23,959표, 그리고 황교안이 22,486표, 그리고 세 번째 한민호 후보가 292표를 받아서 이 세 명의 합은 46,737표가 됩니다. 이거는 전체 후보의 합의 당일 지지 투표수가 아니고요. 이 세 명의 후보의 득표수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 후보는 다른 자료에서 제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는 47,200표가 여기 당일 투표에서는 48,039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당일 투표 수를 말하고요. 여기는 1후보 23,959 같죠? 이낙연. 2후보 22,486 황교안 같고, 3후보 292표 맞습니다. 근데 세 개를 합한 것은 46,737표인데 전체는 48,039표입니다. 왜냐면 4후보, 5후보 그 이상의 후보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전체의 합은 48,000표이고요. 지금 로이킴께서 제시하시는 이 선거 조작을 하는 선거 공식에는 이 세 명의 후보의 총 합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공식도 이 세 명의 후보의 당일 투표 합만 가지고 실제 조작 A 투표 A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지금 이 로이킴님께서 선거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을 가지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종로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거 시뮬레이터에서 종로구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총 사전선거 투표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총 사전선거 투표수는 전체 투표수가 아닌 로이킴이 그 자료를 정리해준 데이터에 있는 이 세 명의 후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우리공화당 1당과 2당과 3당의 이 합의 총 사전 선거수만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46,176표로 되어 있죠. 근데 전체 사전 투표수는 47,200표입니다. 이 전체 사전 투표수를 가지고 여기다가 공식에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 세 명의 이낙연, 황교안, 한민호 이 세 명의 후보의 사전선거 투표수만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전선거수 46,176표를 자, 이 선거 시뮬레이터에 제가 입력하겠습니다. 46,176표. 자, 맞죠? 46,176표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당일 지지, 당일 투표에서 1후보, 2후보, 3후보에 받은 투표수를 그 밑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A 후보, B 후보, C 후보. 이 A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총 46,737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명의 합이요. 그렇게 되면은 개표 현장 감시 모니터링 결과에는 A 후보가 23,671표로 나와서 개표 현장에서는 아무런 부정이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 서버 결과에는 A 후보의 득표수는 39,943표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39,943표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1대 총선 지역구 실제 사전투표소에서 받은 득표수는 39,943표 맞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에서 이낙연 후보가 받은 39,943표입니다. 이 수치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계속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 시뮬레이터에서 중구 성동구 갑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총 사전선거 투표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총 사전선거 투표수는 사전 선거수는 3명, 이 3명의 합 55,187, 55187을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55187. 자, 그리고 당일 선거 결과치 3명의 합을 3명의 각각의 표를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당일은 이렇게 36,000, 34,000, 32,000 이렇게 3명이 표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선택하에 붙여넣기, 값 붙여넣기. 자, 그러면 개표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감시 모니터 결과는 A 후보가 27,000표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중앙 서버 결과에서는 실제 개표 조작이 이 서버에서 이루어졌다고 의혹이 있는데요. 그 중앙 서버 결과에서는 33,921표가 나오게 됩니다. 33,921표. 역시 이 공식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요 공식, 요 공식 x 곱하기 큰 대가로 1-y 곱하기 작은 가로 1-1 나누기 zn, 작은 가로 닫고 대가로 닫고, 요 공식에 의한 중앙 서버 결과에는 33,921표의 사전 득표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전 득표수를 얼마나 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33,921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구 성동구 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중구 성동구 을은 총 사전 득표수는 이 3명의 합만 입력을 해서 52,100. 지금 제가 위에서부터 쭉 해오고 있죠. 제가 이거 끝까지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한 10개, 20개 정도는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52,100명 한번 제가 선거 시뮬레이터에 입력하겠습니다. 52,000 잠깐만요. 숫자가 52,100명이죠. 52,100명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52,100. 자, 그리고 당일 선거 결과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당일 선거 결과는 미래통합당 박성준, 아니구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그리고 미래통합당 지상욱,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인가요? 여기가 이주영 3명의 후보가 32,000, 37,500표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선거 시뮬레이터에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선거 시뮬레이터에 입력을 하면요. 값 붙여넣기 했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그러면은 개표 현장 감시 모니터 결과에는 24,000표가 나오고 A 후보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후보고요. 중앙 서버 결과에는 그보다 7,000표가 많은 31,114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 얼마가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실제 31,114표 그대로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꼭 맞게 입력이 되는가입니다. 그것은 이 공식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전선거 시뮬레이터의 이 공식이 바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조작이 아니라면은 100% 똑같이 구현할 수가 없는데 이 득표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저보고 실제 손으로 연산해 보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요. 실제 손으로 연산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왜 손으로 실제 연산합니까? 여기 공식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숨기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 상수값이 들어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고정값과 변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전선거 시뮬레이터에 따르면은 X, Y, Z, N 있는데 X는 총 사전 투표수 정해져 있죠. Y는 A 후보를 제외한 당일 지지율의 지지율 퍼센트의 합을 말하고요. 그리고 Z는 조작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건 고정값이 있고요. 그리고 N은 지역구별로 가중치를 둬서 변동값. 이 ZN이 바로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한 어떤 상수, 숫자가 들어가는 값이 이 Z와 N이라는 숫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지역을 선택하고 사전선거 시뮬레이터에서 그리고 득표수를 입력하고요. 사전 투표수, 그리고 당일 선거 결과치를 A, B, C 후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표 현장 감시 모니터링 결과와 중앙 서버 결과에 표가 계산이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상수 Z와 N,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Z는 고정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가중치 목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Z는 3.095라는 숫자가 고정값으로 종로구부터 제주까지 모든 값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095라는 숫자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편차를 두는
지역별 편차를 두는 조작표 가중치 변수값 n은 이 n값이요. 이 n값은 이 n값도 이런 공식에 따라서 이제 산출이 된 건데 제가 이제 사실 저도 이런 수학 계산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서울 종로구는 1.0, 그리고 중구 성동구 갑은 1.35, 3576, 중구 성동구 을은 1.2917, 용산구는 1.2456 이렇게 등등등 해서 각 지역별로 이 조작표 가중치 n의 변수를 값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250개인가요? 250여 개의 그 선거구마다 임의로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선거 조작 그 표수가 나오게, 사전 선거 표수가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가중치를 다르게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보시면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역산을 해서 산출해서 이 가중치가 얼마인지를 찾아낸 것이고요. 아마 그렇게 보여지고요. 3.09라는 숫자는 고정값을 거기다가 고정해본 다음에 가중치 변수를 두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가중치가 다 다르게 되어 있고요. 각 지역별로 1.6, 2.0 뭐 이렇게 좀 점점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중치는 뭐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10 이렇게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광주 같은 경우는 16을 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정값과 가중치를 다르게 뒀을 때 이것이 프로그램에 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시뮬레이터 자체가 실제 중앙 서버 결과에 반영되는 어떤 프로그램, 심겨진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심겨진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서버에 현재 내일이면 폐기가 될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흔적이 반드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혹 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로이킴이라는 분께서 분석한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사전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방법과 가능성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음을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전선거 시뮬레이터 계속 한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산구 총 사전 선거수는 56,143입니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6,143 그리고 당일 지지 제가 카피를 미리 해놓겠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요. 용산구를 선택을 했고요. 아이고, 제 숫자를 금방 까먹네요. 죄송합니다. 56143 당일 선거 결과치를 먼저 입력을 해두고 56143 자, 그러면은 중앙 서버 결과와 A 후보 값이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시죠? A 후보의 개표 현장 감시 모니터링 결과는 23,931표, 그리고 중앙 서버 결과에 실제 반영돼서 개표 현장에 나간 것은 32,286표가 실제 방송을 통해서 나간 것입니다. 32,286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용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는 32,286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광진구 갑입니다. 전해숙 의원이고요. 42,292표의 총 사전 선거 투표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일 지지는 6만 표 정도가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4029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광진구 갑. 먼저 광진구 갑을 선택을 해주고요. 제가 자꾸 이게 숫자를 바로 까먹는데 40292 죄송합니다. 40292 자, 그리고 당일 선거 결과치 아이고 카피된 게 없어졌네요. 자, 다시 카피하고 당일 선거 결과치를 값 붙여넣기. 자, 당일 선거 결과치를 선택하여 값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6980 그리고 모니터링에는 2만 표가 나오고 중앙 서버 결과는 25,800표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5,800표. 사전 투표소가 여기 이쪽이거든요. 사전 투표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그리고 25,800표 여기까지 확인된 것은 노란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실제 광진구 갑에서 전해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은 25,800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자, 그리고 이제 광진구 을, 자, 한번 고민정이가 받은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광진구 을이고요. 총 사전 선거수는 44,057표입니다. 44057. 자, 그리고 당일 지지는 총 62,000표 정도가 나왔고요. 44057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광진구 을 44057. 광진구 을 44057. 그리고 당일 선거 결과치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입력을 하려고 하니까 또 카피가 없어지는데 이걸 먼저 해야 되겠군요.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붙여넣기. 자, 61,987표 됐죠. 자, 현장 감시 모니터링에 A 후보는 2만 표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2만 표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서버 결과에 실제 반영된 것은 25,934표가 반영이 됐습니다. 25,934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934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민정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자, 동대문 값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총 사전 선거수는 동대문 값은 39,677표 39677. 자, 그리고 1, 2, 3 후보의 합은 54,400표입니다. 여기에는 안규백이 제일 후보로 되어 있고요. 39677 동대문 값입니다. 자, 먼저 당일 선거 결과치를 먼저 붙여넣기 해놓고요. 동대문 값. 자, 39677 맞나요? 자, 39677 맞죠? 네, 39677. 자, 그러면은 선거 시뮬레이터에 의하면은 A 후보의 개표 현장 감시 모니터링 결과에는 19,460표로 나오지만 중앙 서버에는 24,857표가 반영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공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예. 자, 24,857표를 실제 받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4,857표 반영됐습니다. 자, 동대문구 갑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후보가 A 후보죠. 받게 된 득표수, 사전 득표수가 24,857표로 정확히 계산됐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지역별 이 가중치 목록에 따라서 Z값인 3.095가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가중치 N, 이 가중치 N이 동대문 값에 적용된 1.2103이 그대로 들어갔을 때 이 득표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103. 그렇게 돼서 이 선거 시뮬레이터에 의해서 그 공식 그대로 계산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아마 조금 더 복잡한 무슨 로직이 심겨졌을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 정도 로직만 심는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이것을 중앙 서버 결과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해서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관심 있는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자, 마포구 을, 정청래가 당선된 마포구 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을. 마포구 을에서 정청래. 자, 총 사전 선거수는 55,152표, 그리고 정청래가 당일에서 36,800표를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후보인 김성동 의원이 32,279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선거 시뮬레이터에 마포구 을 52152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일 선거 결과치를 값붙여넣기 하겠습니다. 52152 그리고 마포구 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포구 을. 그러면은 A 후보는 32508. 아까 제가 52152 맞나요? 52152 맞죠? 실제로 선거 시뮬레이터에 나온 32,508표를 정청래가 받았는지 한번 실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자, 마포구 을 여기입니다. 정청래 32508. 그대로 받았네요. 32508. 자, 숫자를 크게 보여드릴까요? 정청래, 이게 정청래고요. 이게 정청래가 받은 표입니다. 정청래 32508. 실제로 그 표를 받았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이 가정은 뭐냐면요. 자, 이 공식. 자, A 후보의 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식 기준값이 있고 목표값이 정해집니다. 그 기준값은 x-xy가 되고요. 목표값은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오는 양, 즉 표를 도둑질해서 뺏어오는 양 xy 나누기 zn. 자, 그 공식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공식이고요. 이 공식을 단순하게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전투표 A 후보의 공식, A 후보의 표,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 공식대로 되지 않고 다른 공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를 로이케미라는 분이 찾아낸 것입니다. x 빼기 xy, 예, 이것이 프로그램이 생각하는 A 후보의 가상 사전 투표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xy 나누기 zn, 예, 이 zn이 바로 조작 비율과 지역구별 가중치를 상수로 입력한 것이죠. 나머지 x와 xy 값은 다 결과값으로 실제 실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xy 나누기 zn이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오는 양이 돼서 A 후보의 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A 후보의 사전 득표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대로 했을 때 실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는 z와 n이라는 조작 비율과 고정값과 조작표 가중치 변수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이것을 의혹으로 제기한다면은 이 조작표 가중치 변수값이 1.0, 1.3 이거 역으로 이거 산출해서 나온 값이잖아요. 이게 역으로 산출하면 다 이런 값들이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식을 대입해서 사전 득표수를 추정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도태우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한 것처럼 예. 대구법원에 선관위 서버 보존 가처분 신청한 것처럼 이 선관위 서버가 보존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서버에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 심겨져 있는지 진짜 로이킴이 그 의혹을 제기한 이 공식이 심겨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공식이 심겨져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포렌식으로 그것을 저희가 서버를 분석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A 후보의 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역산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이렇게 역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심으면은 그 투표수를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조작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식은 지금 보시는 공식 말고 다른 공식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Z와 N, 이 다른 공식에서는 이게 다른 형식으로 변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어떠한 공식으로도 이게 사실 값이 나오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가 아니죠. 설계가 됐다는 게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떠한 공식도 나올 수가 없는 정말 특정할 수 없는 그런 통계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를 보면은 선거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다 산출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산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가중치라든지 이 조작 비율을 뭐 달리 하더라도 이것을 산출할 수 있는 그 전부 다 동일한 순번 1번부터 예, 후보들 256명의 후보가 같은 공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공식으로 숫자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이게 선거 부정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몇몇 후보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후보가 1후보하고 2후보하고 차이가 적은 데가 뭐 우상우 예, 또 있고 어디를 해볼까요? 자, 어디를 해볼까요? 차이가 크지 않은 후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인천 연수
자, 민경욱 후보의 민경욱 후보가 당일 지지에서는 33,000표로 앞섰고요. 그리고 정일영 후보는 35,000표로 뒤처졌는데 민경욱 후보가 낙선을 했죠. 자, 이 인천 연수구를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인천 연수구. 자, 정일영이 받은 득표수입니다. 35,575표. 그리고 총 사전 선거수입니다. 그리고 45643 당일 투표, 이 세 가지 그 당일 투표는 8만 표가 투표가 됐고요. 이 공식에 의해서 선거 시뮬레이터에 똑같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당일 투표를 제가 갑붙여넣기 하고요. 또 숫자를 까먹었는데 45643. 네, 인천 연수구 을입니다. 자, 인천 연수구, 여기 지금 서울만 되어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그 사전 선거 시뮬레이터가 서울 버전만 만들어졌네요. 요거를 해봐야 됐었는데 지금 여기는 못할 것 같고요. 자, 서울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서울 누구를 해볼까요? 서울에서 자, 진선미 강동구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준석이, 말 많은 이준석이 한번 해볼까요? 자, 노원구 병입니다. 이준석.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환, 그리고 이준석은 떨어졌죠. 자, 총 사전 선거수는 42,000표이고요. 이준석은 당일 지지에서는 김성환이 3230표, 이준석은 3295표를 받아서 65표를 당일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런데 자, 이준석이 한번 보죠. 자, 이준석. 아까 이준석이 어디였죠? 노원구 병. 노원구. 노원구 병. 자, 이준석이가 사전투표에서 무려 9,000표나 적게 나왔어요. 9,000표. 지금 김성환 후보가 25,000표를 받았고, 그리고 이준석은 16,000표를 받았어요. 근데 당일 투표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받으면서 이준석이가 더 받았단 말이죠. 자, 이준석이는 지금 현재 투표 주작,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자입니다. 저한테도 한마디를 했죠. 제 영상을 보고. 자, 그럼 한번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이 받은 당일 투표는 61,500표, 그리고 총 사전 선거수는 42,040표. 42040 노원구 병입니다. 42040 노원구 병 먼저 선택하여 붙여넣기. 42040 그리고 노원구 병입니다. 노원구 병. 자, 개표 현장 감시 모니터링 결과에는 A 후보가 26,653표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나왔다고 그렇게 산출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김성환이 받은 표는 사전투표 42,000표 중에서 무려 25,000표를 받습니다. 42,000표 중에서 25,000표를 받으면 대체 얼마나 받은 거예요? 와, 42,000표 25,000표 나누기 42,000표 무려 60%를 받았네요. 60%. 노원구 병에서 이렇게 돼서 25316 실제로 받은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원구 병 이준석 25316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공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작표 가중치 변수를 미리 상수로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얼마나 그 조작표로 이게 조작표 가중치를 뒀는지를 한번 노원구 병을 보면요. 무려 이 가중치를 1.4788 50%나 뒀네요. 가중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이준석이가 많이 뺏겼다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만약에 여기서 이 선거 부정, 그 개표 부정이 없었으면은 투표 조작이 없었으면은 당선될 수도 있었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이킴이라는 분이 주장한 그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사전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로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과 가능성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준석이도 엄청난 피해자인데 왜 이준석이는 그런 이 의혹을 해소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저렇게 안달이 나서 뛰쳐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안달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 아까 오세훈 했었죠. 예, 서울에서 하는 거라서 자, 노웅래 누구를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동작구에 나경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자, 동작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이 됐습니다. 나경원이 떨어졌죠. 자, 이수진의 표는요, 당일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34,483표를 받아 당선이 됐고요. 당선이 된 게 아니라 더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수진이 당선됐습니다. 자, 이수진의 득표수는 31,465표의 당일 지지를 받았고 총 사전 선거수는 49,000표였습니다. 자, 49357 그리고 동작구 을입니다. 49357. 자, 먼저 값으로 입력하고요. 당일 선거 결과 7, 49357 제가 거꾸로 하는데 스텝 1, 2, 3는 상관없습니다. 자, 동작구 을. 네. 자, A 후보 이수진 후보는 29,942표를 받은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29942 실제 받은 게 볼까요? 동작구 을. 예, 동작구 을 여기죠. 동작구 을 여기 이수진 29942. 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았네요. 예, 물론 여기서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지역별 가중치 숫자를 동작구 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죠? 동작구 을 동작구 을이 23%를 더 많이 받아가게끔 설계를 해서 이 가중치를 뒀기 때문인데요. 이래서 탈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전선거에서 한 6,000표 정도를 뒤져가지고, 네, 실제로 사전선거에서 얼마를 더 적게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나경원이가 당일 투표에서는 나경원이가 3,000표를 더 받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일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34483 그리고 이수진이 31465로 3,000표를 더 받았고,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는 나경원이 18,500표 이수진이 29,900표를 받아서 무려 11,000표나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사전투표에 나오는 사람하고 당일 투표에 나오는 사람하고, 뭐 사전투표는 외계인이 나오고 당일 투표는 무슨 당일 투표는 한국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되나요? 당일 투표는 한국인들이 나오고 사전 투표에는 무슨 중국 사람들이 나온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만 나경원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동작구 을이었는데, 나경원이가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떨어졌는데도. 이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나경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나경원 선거. 나경원은 한마디도 할 게 없나요? 나경원 꺾은 이수진, 왜곡 보도는 힘이 없다. 미디어 오늘에서 이딴 소리 하고 있네요, 여러분. 미디어 오늘에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선거 직전까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진심이 전달되기 어려웠던 선거. 나경원, 남편 딸과 함께 투표. 자, 당일 투표에서 나경원이 이겼어요. 무려 3,000표로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 11,000표를 뒤졌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겼는데 4월 15일 날 이게 선거가 뉴스가 나왔는데, 진심이 전달되기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이미 자기가 질 것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만약에 이게 이 사전선거
조작이 이 로이킴이 제시한 대로 만약에 실제로 조작이 된 것이라고 하면은 나경원도 피해자이거든요. 근데 나경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전 투표가 조작된 것이 중국인들 해커가 여기에 동원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게 저희가 지금 나경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좀 깊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떨어지고도 별로 불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여시제라고 있죠. 여시제. 여러분 여시제 아시죠? 여시제가 중국, 시진핑이 좋아하는 말이 여시제라고 했죠. 뭐 여시제, 시대와 더불어, 뭐 시대와 함께, 이런 의미가 여시제라고 하는데, 여시제의 지금 사람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여시제의 임원진, 뭐 이현재, 홍석현, 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요. 안대희. 그런데 이 여시제의 이광재가 있고요. 여시제의 그 솔루션 디자이너, 잠시만요. 여기에 나경원이 예전에 함께한 게 있었는데요. 나경원 여시제 나경원 뉴스. 2016년 기사를 보면 나오네요. 2016년 기사. 여시제, 한국의 브루킹스를 꿈꾸는 여시제 어떤 곳이길래 하면서 월간조선에 나옵니다. 여시제, 그 당시에는 홍석현의 대선의 싱크탱크 이딴 소리를 했는데, 여기 여시제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 몇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이 2016년 9월 21일 열린 여시제 미디어데이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나경원 의원, 김부겸 의원, 이게 여기 참석한 사람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나경원 여시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1,000표를 뒤졌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11,000표. 나경원, 이수진이 당일 투표에서 3,000표를 뒤지고 사전 투표에서 11,000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이러한 투표 결과를 보고도, 선거 결과를 보고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경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중에는 좌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선거 시뮬레이터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시연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과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이것과 다른 공식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공식 하나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 가중치와, 그리고 이제 조작 비율과 조작표 가중치, 고정값과 변수값, 이 두 가지만 두면은 특정한 공식이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조작이 가능하지 않게끔 나중에 선거 그 제도를 투개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 반드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도태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구법원에 신청한 선관위 서버 보전 간처분 신청, 이 서버 하나만 보존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로그 값이라든지 서버에 심겨져 있는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제발 이번에 꼭 발견돼서 이 선거 부정 조작 의혹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낱낱이 확인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김태우 후보도 한번 해볼까요? 김태우 후보만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김태우 후보, 김태우, 강서구죠. 강서구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강서구 김태우,
강서구 을. 자, 여기에 당선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는요 36,000표를 당일에서 받았고 김태우 후보는 33,600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총 사전 선거수는 46,785표. 여기는 당일에서도 김태우가 졌기 때문에 당일 조작이 있지 않았으면은 뭐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뭐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김태우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일 표는 7만 1,000표가 나왔고요. 카피하고요. 총 사전 선거수는 46785. 그리고 강서구 을입니다. 46785. 강서구 을 사전 46785. 이거 46785 선택하여 붙여넣기. 강서구 을. 강서구 을 46785. 여기에서 김태우 후보의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후보는 29,825표의 사전투표 득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았나 볼까요? 강서구 을. 강서구 을 여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김태우 후보는 무려 사전투표에서 13,000표나 차이가 났네요. 13,000표. 진성준이 사전투표에서 29,825표를 받았고 김태우 후보는 16,644표를 받았네요. 이렇게 해서 진성준이 당선되게 됩니다. 지금 당선이 안 될까봐 이런 곳에도 다 사전투표 지역별 가중치를 반영을 해둬서 무조건 당선이 되게끔 혹시 모를 변수에도 대비를 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혹이고요. 여기 보면은 강서구 을의 가중치는 무려 30%였네요. 1.2968. 고정값은 똑같이 3.0959고 1.2968. 그렇게 돼서 김태우 후보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정말 심각하죠, 여러분. 사실이라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일단 선거 이거 조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사는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제기한 것처럼 여기 선관위 서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도태우 후보도 지금 도태우 변호사도 이것을 신청을 했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민경욱 의원도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가처분 신청을 한 의원들이 아마 한두 명은 아닐 거예요. 서로 연대를 해서 아마 지역별로 가처분 신청을 했을 텐데 한두 군데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지금 우리 우파 시민단체와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민경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정말 제대로 파헤쳐질 수 있도록 계속 저도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주변 분들에게 자꾸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실리아TV님 오셨네요. 저도 생방해야 하는데 잠시 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바실리아TV님께 정말 많은 정보 많은 자료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고 있습니다. 바실리아TV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도움 주시고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실리아TV 많이 구독해주세요. 바실리아TV 같은 그런 유튜버가 구독자가 많이 늘고 이 채널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실을 더 많이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휴가 긴데요. 이 긴 연휴 동안 더욱 많은 의혹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의혹들을 계속 저는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실시간 스트리밍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